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파트가요.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자, 이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는요, 우리 지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지적에서 지적 측량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측량 기술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부분,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 파트는 제가 보는 부분들 꼭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부분 공부하게 돼요. 우리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지적법과 수로조사법이 따로 있었을 때는 지적법 그때는 전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적법 전체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험 범위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출입을 하게 되면 피해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죠. 어쨌든 타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토지에. 그죠? 그럼 피해가 발생해요. 다만 그 피해는 위법한 피해입니까? 적법한 피해입니까? 적법한 피해죠. 피해가 있기는 하나 적법한 피해죠. 적법한 피해를 뭐라고 하느냐면 손실이라고 하고요. 위법한 피해를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보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 그다음 손해는 배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이런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시험에 다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현재는 시험 범위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열거하는 부분만 시험에 출제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제외됐으니까 혹시나 과거에 기출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파트는 더더욱 제가 공부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부분만 보셔야 된다라고 또 꼭 강조를 드립니다. 실판 여기 적어도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네, 괜찮아요? 네. 그죠? 자, 제가 이제 답을 좀 요구할 때 그때 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지적 측량인데요. 역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이에요.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그게 지적입니다. 그럼 토지 표시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굳이 토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소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소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굳이 토지를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지번을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지목을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면적과 경계죠. 그래서 지적 측량하면 여러분들은 이 면적 경계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적 측량하면 면적 경계. 따라서 면적 경계와 관련이 없으면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OX. X. 행정구역 소재거든요. 면적 경계랑 관련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지번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X.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 실시해야 한다. X. 이해하시겠죠? 면적 경계입니다. 그 다음 면적 경계 하면 또 연결이 되는 지적 공부가 있다 그죠? 아까 면적 경계 하면 지적 공부 대장과 도면 중에서 뭐? 도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지적 측량하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면적, 경계, 도면과 관련 없으면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를. 그래서 우리는 지적 측량 실시 사유,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13가지가 나옵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총 13가지거든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면적, 경계, 도면과 관련 없으면 그냥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지적 측량 그 실시 사유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기초 측량. 제일 처음 등장한 게 기초 측량. 측량이라는 말은 뺄게요. 어쨌든 다 공통되니까요. 그 다음 검사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그 다음 분할 측량. 그 다음 해면성 말소 측량. 그 다음 축척 변경 측량. 그 다음 등록 사항 정정 측량.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 경계 복원 측량. 마지막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자,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원리 체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 아니에요. 지적 측량 파트에서 이게 지적에 사실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시험에 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많을 때는 3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 시험의 출제 비중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지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다.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문항 숫자는 여기서 가장 적게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기초 측량입니다. 자, 측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지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그 해당 토지를 재해 나가야 될 것인지, 측정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일단은 기준점부터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측량해 나갈 것인지 기준점부터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들어보시면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겠죠. 예. 기초 측량하면 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지적 측량, 그걸 기초 측량이라고 한다. 기준점부터 정하셔야 된다. 그걸 기초 측량. 그래서 기초 측량을 다른 말로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근데 주로 기초 측량이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등장합니다. 용어가. 이제 기초 측량의 의미 아시겠죠? 일단 어디서부터 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기준점부터 정해셔야 된다. 그 기준점을 정하는 지적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한다. 되셨고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검사 측량인데, 자, 지적 측량은 누가 실시하느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함은 지적 측량 업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요거 기억해 두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얘가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대한지적공사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조금 생소하시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왜 어디 다니시다 보면 간판에 LX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신 적 있나요? LX. 앞만 보고 다니시죠? 한 번씩 이렇게 옆도 한 번씩 보시고 가세요. 그 LX라고 되어 있는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요. 여기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럼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그 측량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 그걸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 여기 보시면 무슨 구청 있죠? 뭐 울산광시 남구청, 구청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청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적소관청에서 그 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성과에 대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 즉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한 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복구 측량입니다. 자, 가령 이제 지적 공부, 아까 지적 공부 두 가지다, 그죠? 대장과 도면. 대장과 도면은 지적 공부는요, 우리 지적소관청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 남구청 가보시면요, 지적서고라는 창고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에는 지적서고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책을 보관한다 이 말이죠.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가 연구보존합니다. 연구보존. 과거 우리 29회 시험에요. 29회 시험에 교재에도 없는 지적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전에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교재도 없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지적 서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그 창고 설치 기준, 우리가 무슨 건축사도 아니고 창고 설치 기준을 물어봤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12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이례적인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왜 10문제 이상 지적은 10문제 이상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례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험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 그 노하우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교재에도 없는 이례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요, 절대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시험에서 불이타라고 하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타격이 있다라는 그 불이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지적 소고 중요한 이 지적 공부라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중요한 공적 장부는 당연히 연구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럼 연구 보존하려면 지적 소고라는 참고 문이 나무 문이어야 될까요? 철문이어야 될까요? 철문. 그런 상식 철문. 그다음 연구 보존하려고 하면요, 문을 열었을 때 쥐나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쥐나 바퀴벌레. 특히 쥐 같은 경우 들어가면요, 종이 금방 갉아먹습니다. 쥐는요. 막을 필요 있겠다, 그죠? 따라서 방충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철문이 밖에 있어야 돼요?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돼요?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문 열어놓고 서고에 지적 공부 반입을 했다가 반출을 했다가 한단 말이에요. 뭐 필요할 때 복사하고 하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문 열었을 때 쥐나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상식이라는 말은 뺄게요. 취소할게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철문이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답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불이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주 쉬운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지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때는 절대로 뭐 습도를, 우리 그런 지문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습도를 65% 안팎으로 맞춘다. 맞아요. 근데 그 65%를 뭐 시험에서 70%로 바꿔서 이렇게 시험이 안 된다고요. 불이타 문제는 늘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숫자 바꾸고 하지, 뭐 15일을 20일로 바꾸고 이런 짓을 하지, 그 불이타 문제는 그런 걸 숫자 안 바꾼다고요. 아주 상식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게 시험에서 팁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그 지적 소고라는 창고에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하는데, 연구 보존하다 보면 지적 공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령 뭐 지진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었다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쥐나 바퀴벌레가 갉아먹었다든지. 자, 멸실이 됐습니다. 지적 공부가요. 그럼 지적 공부 멸실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 혼란 없으려면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혼란 없을 거 아닙니까?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는데, 자, 지적 공부하면 대장과 도면이에요. 그럼 도면 복구하시려면, 도면 다시 만드시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측량하셔야 돼요.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도면.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는 특히 대장과 도면 중에서 뭘 말하는 거죠? 도면. 이해하시겠죠? 네. 그 도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뭐라고 해요? 복구 측량. 특히 이 3번의 복구 측량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아니에요. 토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 아니라 뭘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 특히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장과 도면 중에서 도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복구 측량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규 등록 측량입니다.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에 3,600만 필지가 넘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한 60만 필지 가량은 미등록된 토지가 있다라고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물론 또 여기서 미등록된 토지 찾아 나서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 그날 시오치드 갈래? 라고 하면서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봅니다. 시오치드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오치드가 하려면 일단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일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20년간 뭘 다른 공부를 해보세요. 박사가 돼도 될 겁니다. 예, 그게 빨라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효취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무에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이 자주점유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빈 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깃발 딱 꽂고 오늘부터 나는 이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야, 스스로 막 체면을 겁니다. 그러면 자주점유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시효 취득은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요. 어쨌든 자,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럼 새로이 지적공부하면 여러분 어떤 토지구간에 대장과 도면에 등록시켜야 되죠.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역시 뭐 하셔야 됩니까? 지적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보시면 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등록 전환 측량입니다. 자, 이 당구장 표시는 이제 참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요새 당구장도 죽을 지경이라던데. 뭐 죽을 지경 아닌 데가 거의 별로 뭐 없죠. 제 주변에는 다 죽을 지경이던데. 뭐 그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난 더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 포장 전문 그죠? 그 회사, 그 업체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하면서 그 업체만 뭐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뭐 안 힘든 분들도 여기 좀 계십니까? 분위기 보니까 아까 계속 웃고 계시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별로 이제 영향이 없으신가 봐요. 자, 가령 어떤 미개발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 지적공무는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미개발이면 영원히 미개발, 걔는 영원히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이제 개발 행위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 개발로 바뀝니다. 일반적 개발. 그럼 지적공무는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토지대장. 대장은 토지대장. 그럼 도면은 지적도에 등록이 됩니다. 자, 법정 축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면, 축척이, 아까 축척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 거리를, 그렇게 큰 종이가 없으니까 실제 거리를 도면상 줄이는 비율, 그 실제 수평면상의 거리를 그 도면상 줄이는 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척은요, 법에서 정해놓은 축척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이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1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싶네 하면 100분의 1로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축척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 축척 한번 이제 적어보면,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절로 외우시게 됩니다. 500분의 1이 있고요, 600분의 1이 있고요,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2400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총 몇 가지죠? 7가지죠. 그래서 법정 축척은 총 7가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절로 여러분 알게 될 거니까 제가 지금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 축척은 총 7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정밀도가 높은 축척은 뭐죠?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이라는 게 실제 거리 5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6000분의 1은 실제 거리, 그 수평면상의 거리 60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가 당연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축척을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정밀도가 높은 축척을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밀도가 가장 낮은 축척은 뭐죠? 6000분의 1. 그래서 얘를 소축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이 대축척과 소축척의 개념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을 비교해 봤을 때는 500분의 1이 대축척, 600분의 1이 소축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평가다 이거죠. 예.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축척이 이제 소축척, 얘가 6천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대축척, 소축척. 자, 그래서요. 이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 있죠. 500분의 1. 얘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의 도면을 작성할 때 축척을 얼마 씁니까? 500분의 1. 가장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을 씁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네. 그 다음 아예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토지는 도면 작성할 때 축척 얼마 쓸까요? 6천분의 1의 축척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얘는 미개발 6천분의 1 미개발. 자, 그 다음 일반적 개발, 아주 평범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일반적 개발된 토지는 이 중에서 원칙적으로 축척 얼마 쓰느냐. 자, 여러분 7가지거든요. 중간에 센터 1200분의 1. 왜 우리 아이돌 그룹들도 중간에 센터 차지하려고. 예? 예, 일반적 개발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얘들은 축척 500분의 1의 축척으로, 가장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고, 아예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된 토지는 역시 축척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 축척도 나름의 우리 법에서 정할 때는요, 이 법정 축척을 정할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밀도가 가장 높은 이 축척 500분의 1과 그 다음으로 높은 이 600분의 1, 얘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과 600분의 1,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축척이 변경이 될 때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요.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 각각 분모에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환산, 왜 약분 있잖아요.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 분모에다가 곱하기 1을 해요. 그래서 1000분의 1, 600에다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200분의 1.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게 뭐예요? 1200분의 1. 그래서 얘만 다시 한 번 더 분모를 곱하기 1을 합니다. 2400분의 1. 되셨죠? 그 다음 정밀도가 가장 낮은 6000분의 1. 가장 낮은 얘를 6000분의 1로 하고, 역시 환산하기 좋게 하려고 분모에다가 나누기 1을 합니다. 3000분의 1. 의미 아시겠습니까? 법은 항상 여러분, 법은 그냥 규정만 두고 있고, 그냥 법은 법정 축척 얘를 7가지로 한다, 그냥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나름의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만, 와,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게 500분의 1, 그 다음 가장 일반적 개발이 된 토지는 1200분의 1, 그 다음 아예 개발 안 된 토지는 6000분의 1을 원칙으로 한다. 그 정도만 지금, 좀 정리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개발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데, 그 임야도 미개발이니까 축척 얼마를 쓸까요?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 개발입니다. 지적도 일반적 개발이에요. 그럼 얘는 축척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그럼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제 이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래서 이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등록 자체가 바뀌죠.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는 폐쇄를 시킵니다. 등록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 되셨나요? 예. 자, 등록 전환 측량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분할 측량입니다. 자, 가령 어떤 X라는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 토지 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하나는 700제곱미터, 하나는 300제곱미터로 토지를 분할하고 싶어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쪼개고 싶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나는 가서 눈으로 딱 보면 여기까지 하면 700제곱미터, 여기까지 하면 300제곱미터. 혹시 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연락 주세요.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바로 한국국도정보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실시하셔야 될까요?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분할 측량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실시하여야 한다. 자, 분할의 반대가 합병입니다. 분할의 반대가 합병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가령 여기가 700제곱미터, 여기가 300제곱미터 두 필지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고자 해요.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없죠. 중간에 있는 경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우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말소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에 있는 경계는 말소하시면 되고요. 면적은 7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합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합병 측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적 측량이 종류 13가지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합병은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해야 한다. OX. 다시 너무 말이 빨랐나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해야 한다. OX. OO. 근데 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 실시해야 한다. X. 예,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해면성 말소 측량입니다. 이 법 규정에 한글화 작업 때문에 이 해면성 말소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됐다 이 말이죠. 바다는 토지입니까? 아니다, 그죠? 아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 해요. 바다는 토지 아니에요. 예.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토지가 바닷가에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내 토지가 바닷물이 들어와서요. 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영구적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내 토지 전부가, 바닷가에 있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돼서 물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슬퍼만 하시면 돼요. 굳이 측량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 토지 중에 일부가 바다가 돼서 지형변화 등으로 그 토지 일부가 바다가 돼서 영구적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부분만큼 이제 바다가 됐는지 역시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냥 토지가 바다가 되었을 때라고 돼 있죠. 왜?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그 해석상 우리 법 규정에는 그냥 토지가 바다가 되었을 때라고 돼 있지만 해석상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 법의 해석상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되면 그냥 슬퍼만 하면 되지. 근데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이제 지적 측량 실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 또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토지를요. 얘를 다시 또 개발 행위를 합니다. 반듯반듯하게요. 이제 체계적 개발이다,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등록 전환은요. 근처에 가면 산 하나 있잖아요. 산. 개발되지 않은 산. 그거 그냥 하나 깎는 거예요. 그럼 깎아서 거기다가 대충 막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 집 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난개발, 무질서하게. 그러면 이제 개발이 되긴 된 거죠. 뭔가 건축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발이 되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아예 쭉 밀어버려 이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개발을 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체계적 개발.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어디에 등록을 해요? 토지대장. 대장은 여전히 토지대장, 도면도 여전히 지적도. 물론 이제 여기다가 체계적 개발이니까 지적 공부 어디에도 등록을 시킬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이해되시죠? 이제 추가적으로 좌표까지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 좌표까지 나타내서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 자체가 바뀐 겁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얘도 여전히 토지대장 지적도. 여러분 등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축척은요, 일반적 개발은 아까 축척 얼마 쓴다라고 했죠? 1200분의 1. 이제 체계적 개발이니까 축척 얼마?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셔야 돼.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도면을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정밀도가 훨씬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이제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부터 살펴볼게요. 공통점 뭐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500분의 1에 비해서는 얘가 상대적으로 소축척이다, 그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축척이 바뀐다라는 점은 공통점. 이해되셨나요? 다만 등록 전환은 아예 얘는 폐쇄시키고 등록 자체가 바뀝니다. 그걸 등록 전환. 얘는 여전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 있고 여전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구별하시겠죠? 네.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 자, 둘 다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다. OX.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은 지적 측량 실시해야 한다. OX. O.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되니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래서 둘 다 지적 측량 실시하죠. 되셨죠? 네. 표정이 약간 좀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우 좋아요. 막 그런 뭔가 그렇게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약간 그렇게 인상도 좀 쓰시고, 조금 알겠다 싶으면 약간 미소도 좀 지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수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저를 매지가이 쳐다보듯이 해요. 그 매지가이라고 아세요? 관통해서 쳐다보는 거야. 제가 엑스레이 찍히는 거 다 하는 기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수업이 원활하게 같이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그런 반응과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같이 호흡을 해야, 그래야 정말 멋진 이 공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나름의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공연 혼자서 나가서 원맨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암만 실력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앞에 서서 강의해보라고 하세요. 잘 안 돼요. 내가 아는 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중개업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하시면 일반인들 오시잖아요.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속이 천불납니다. 일반인들 여러분 한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참 힘들어요. 그래. 자, 축적 변경까지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입니다. 자, 가령 어떤 토지, 해당 토지에 지적 공부를 열람을 해봤더니 소재가 잘못 등록이 돼 있어요. 가령 뭐 여기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북구 신정동으로 돼 있다. 소재가 잘못 등록이 돼 있어요. 정정하셔야 되겠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 다음 지번이 잘못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셔야 됩니다.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지목이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정하셔야 되죠.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문제는 면적과 경계죠. 면적과 경계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될까요?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적혀있죠. 등록사항 정정 측량 면적 경계입니다. 면적과 경계. 그래서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을 정정하실 때는 굳이 측량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면적 경계를 정정하는데 측량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가서, 그렇죠, 전부 다 지금 구청에 찾아갈 거예요. 구청에 찾아가서 지금 제 면적, 제 토지 면적 이거 잘못된 겁니다.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0제곱미터인데 공이 하나 빠졌네요 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토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토지 개발 사업. 토지 개발 사업.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 예가 뭐냐면요.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대표적 예가 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토지 개발 사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도시 개발 사업 등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에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시 개발 사업 등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 예가 도시 개발 사업이거든요. 대표 주자가. 그럼 도시 개발 사업 하면 여러분 뭐예요? 낙후된 지역 가보세요. 수많은 맹지들이 있습니다. 맹지가 뭔지 아시죠?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토지를 맹지라고 해요. 수많은 맹지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 아예 쭉 밀어버립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요, 쭉 신도시 건설하는 거예요. 아예 쭉 밀어버리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해요. 필지부터 새로 획정해요. 당연히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지적 자체를 새로 정한다 이 말이죠.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이 서로 연동이 돼야 돼요. 토지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다.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개발 사업.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10가지 지적 측량, 우리 지금 10가지 보셨어요. 이 지적 측량 중에서 단 2가지 지적 측량은요,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해당 토지들을 등록을 시킵니다. 즉 좌표까지 나타낸다 이 말이죠. 2가지 지적 측량은요. 그 2가지 지적 측량, 좌표 체계적 개발이거든. 그럼 체계적 개발과 관련 있는 지적 측량이 2가지예요. 뭐죠? 축척 변경. 또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 2번 지적 공부를 보세요. 그 프린트물 2번의 지적 공부. 지적 공부 보시면 표가 나오죠. 거기 대장과 도면 있죠. 도면의 세 번째, 프린트물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그 2번에 지적 공부 나오고 대장 도면 나오고 도면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찾으셨나요?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시키고 비치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과 축적 변경하면 체계적 개발.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하면 역시 체계적 개발,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체계적 개발. 그러니까 이제 해당 토지들을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 좌표까지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등록을 시킵니다.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적 재조사 측량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이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 실시 사유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뭐랑 똑같으냐면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있죠? 소재는 토지 표시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소재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 실시 사유 종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다만 얘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재조사 측량. 자, 그럼 이제 재조사 측량이 뭐냐? 그건 제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지적이라는 제도가요. 현행 제도가 언제 최초로 도입이 됐냐면 물론 학설에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190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191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사실 이제 그 1905년과 1910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암흑의 역사였죠. 그죠?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뭐냐면 현행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적이라는 제도가요. 일본에서 걷어들이려고 아까 세금 걷어들이려고 이 지적이라는 제도를 일본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현행 지적이라는 제도. 그럼 그 당시 1905년 또는 1910년 그 당시의 과학기술 가지고 측량을 해서 현실의 경계를 고려를 해서, 다만 최초로 이제 신규 등록 도면을 작성할 때는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1905년, 1910년에 측량을 할 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아직은 도면이 없었어요. 1905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면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도 담을 쌓아놓고 이웃 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도면 작성할 때는 그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한다고요. 그럼 작성을 하다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대충 계산해도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랫동안 그걸 이제 쓰다 보면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서로 안 맞아. 이제 담장 철거하고 새로 집 짓고 또 누구한테 팔고 또 그 사람이 또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다 보면 담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런 새로운 신도시들은 아예 지적 확정 측량하면서 도면 새로 작성했거든요. 근데 과거 시골에 가보시면 우리 시골에 있는 그 토지들 맹지도 수두룩하고 예전에 작성했던 그 도면, 그거랑 현실의 경계가 한두 집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안 맞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아예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지금 한 집 두 집만 안 맞으면 둘 사이에 소송을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간에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안 맞으니까 아예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다시 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의 과학기술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다르겠죠, 당연히.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학기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그 전산화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로 연속 OECD 국가 중에서 연속 1위를 5번인가 해요. 우리나라가요. 인터넷 속도도 빠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요. 엄청 전산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행정부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부 공무원이 안 믿더라고 자꾸. 좀 믿어주세요. 제가 시골에 실제로 제가 그 과수원에 경운기 타고 돌아다니고 해요. 수업 없는 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늦봄이었습니다. 늦봄 초여름. 비 한 번 오면요. 그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세요. 이 농사는요. 저는 농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풀과의 전쟁.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한번 지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늦봄 초여름에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풀이 그냥 쑥쑥 올라가서 심어놓은 나무가 안 보여. 묘목이 안 보여. 한 3년생 묘목 이런 거 심어놨는데 안 보여. 풀 때문에. 그러면 이제 풀 베려고 하면 일일이 낫질 못해요. 면적이 제법 넓거든요. 일일이 낫질 못해요. 그 낫질 하다 보니까 집사람 낫질 좀 시켰더니 나델보라고 있더라고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나 엘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그걸 나델보라고 하대요. 낫질하다가 엘보 왔다고. 네, 나델보가. 그 나델보 와가지고 뭐 그냥 아예 손 놔버리고. 그럼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예초기 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밉니다. 이제 밀다 보니까 풀 때문에 묘목이 안 보여. 묘목도 같이 좀 밀었어요. 하필이면 그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직후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얘가 농사를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묘목이 없어. 제가 다 베버렸거든. 풀베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사를 안 짓는 거래요. 저보고 휴경. 농사를 안 짓는 거래요. 그러면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 태블릿 PC를 들고 왔더라고요.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 그 구간을 쭉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딱 제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딱 와요. 면적이 나와요. GPS 기능을 이용해서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 했던 그 측량과 현재 또 이 발달된 과학기술로 새로 측량을 해보면 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측량 자체를 새로 실시합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경계 보건 측량입니다.
자, X 토지가 있고요. Y 토지가 있습니다. 서로 연접해 있습니다. 땅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X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Y 토지 소유자가 을입니다. 갑과 을. 자, 여기에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우리가 이제 이 담장을 이제 현실의 경계라고 합니다. 이 담장을 우리가 이제 법에서 현실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을을 찾아가서, 야, 이 경계 담장 지금 잘못 쌓아진 거야. 내 경계는, 경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범위죠.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너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토지의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파란 분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갑이. 그랬더니 을이 아니야, 여기 맞아, 이 담장은 지금 제대로 잘 쌓아진 거 맞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둘이서 뭘 하자고 하죠? 측량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적측량하면 이거 말하는 거 13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측량하면 이거예요.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 과거에 오래전에 신규 등록을 해서요,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습니다.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 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X토지, Y토지 도면이 작성돼 있고요.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 그건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그 도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놨는 도면은 만들어놨는데 오래전에 한 100년 전에 만들어뒀는데 계속 쓰다 보면 뭐 담장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담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경계에 관해서, 이 현실의 경계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측량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측량은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면을 드립니다. 도면을 드리고 그 현실의 토지 가서 경계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안 된다 그죠? 뭐 하셔야 될까요?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다시 토지 위에 복원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최초 도면 만들 때 현실의 경계를 고려해서 도면을 만들었는데, 한 10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다시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면, 이제 막 현실의 경계에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뭐라고 해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 간에 경계 간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 걔가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을 가령 실시를 해봤더니 만약 여기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더라. 그럼 이제 얘가 뭐냐면 얘가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담장이 쌓아져 있고요. 실제로 도면상의 경계를 역으로 복원 다시 나타내봤더니 여기 노란 분필 얘가 도면상의 경계더라.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확고한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의 범위인 이 경계라고 하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현실의 경계라고 하면, 만약에 현실의 경계가 그 해당 토지의 경계라고 한다면, 이웃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해외 어디 여행 가서 출국 가서 한 달 정도, 그러면 담장 옮겨버리면 그러면 내 토지 넓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도면상의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이고 얘가 우리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현실의 경계, 담장 새로 쌓아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그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좋아했던 놀이가요, 땅 따먹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좋아했어요. 난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놀이가요, 블루마블 게임이었습니다. 역시 부동산 관련 게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왜 주말 체험 농장 있죠. 농지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농지를 하나 취득을 하고 뭐 농사를 이제 주말에 농사를 짓는다고 갔어요.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마침 갔더니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토지가 자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대요. 제 토지가. 일단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순간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게 뭐 소위 이야기하는 시골의 텃세라는 건가? 왜 그때 뭐 시골 텃세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런 건가? 제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아니 만약에 그러면 경계가 침범했던 것 같으면 제 전 소유자 있을 때, 매도인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지, 왜 갑자기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는지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불쾌했어요. 근데 뭐 어째요?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뭐 하자고 해요? 측량.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지적공사,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측량해 주세요 라고. 무슨 측량이에요? 경계복원 측량.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거든요. 그 도면상의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한번 나타내보자. 나타냈더니 상당 부분 그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상당히 많이 침범해 있더라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근데 빨리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그 당시에 매매를 할 때 수량 지정 매매를 했거든요. 평당 얼마 이라고 수량 지정 매매를 했거든. 그래서 수량 부족을 원인으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고 대한지적공사 직원한테,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한테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적은 안 줄어든대요. 면적은 안 줄어든답니다. 둘이 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봐도 면적이 확 줄었는데 면적이 안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면적이 안 줄어들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 그건 모르겠고 면적은 안 줄어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이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요. 분명히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눈으로 봐도 확 줄어드는데 면적이 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유예요? 하니까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한지적공사에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데요. 더 황당한 소리 하더라고요. 경계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면적이 안 줄어든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에 관해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한테 다 이렇게 이 아름아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뭔가 답을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이 지적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현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요. 사실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최초의 그 해당 토지가요, 신규 등록이 됐을 때 지적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했죠. 그럼 면적 측정은 뭘 가지고 하나요? 도면 가지고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서 전자면적 측정 기법에 의해서 도면 작성한 그거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하는 거죠. 다시, 최초의 그 토지가 신규 등록이 돼서 지적 측량 실시해서 신규 등록을 해서 도면 작성했죠. 그럼 면적은 뭐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 도면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면적 측정은 삼각형으로 쪼개서 면적 측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 면적이 각각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면 가지고 측정한 그 면적이. 그러면 지금 도면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앞에 매도인이 실제보다 더 쓰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쓰고 있었다. 도면상의 경계보다 더 넘어가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복원 측량은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면적 측정 자체를 안 해요. 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과거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 도면 작성했고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을 다 시켜놨거든요. 등기부와 대장에 등록을 시켜놨거든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쓰시던 분들이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뭐 더 쓰거나 덜 쓰거나 하셨겠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면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알아냈어요. 아, 그래서 면적은 줄어들지 않구나. 측정 자체를 안 하는구나. 이제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뭘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 부분만큼 더 쓰고 있었던 거다, 그죠? 그죠? 제가 만약에 이제 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도면상의 경계보다 실제로 더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만큼 더 쓰고 있었네요.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오치드. 점유 시오치드. 이 부분만큼 더 쓰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간은 몇 년? 20년. 20년인데 우리 전 점유자의 점유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유권 취득했지만 그 앞에 소유하신 분, 네? 그 앞에 소유하신 분 전 점유자의 점유도 승계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합쳐보니까 20년이 되더라고요. 20년 되네요. 그래서 20년 됐네. 분명히 소유유사로 점유를 한 거니까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돼 보여요. 그 다음 뭐 보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지금 Y토지가 이게 Y토지거든요. 그죠? 을소유 Y토지, 이게 Y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노란색 칠한 부분만큼 더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럼 Y토지 중에 일부를 더 쓰고 있었던 거다, 그죠? 네. 자, 그럼 Y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셔야 돼. 왜 Y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20년. 그 20년 기간 안에 만약에 이 Y토지, 내가 점유하고 있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그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변동이 됐으면, 20년 기간 안에 만약에 변동이 됐으면 그 변동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20년 기간 안에 만약에 중간에 이 Y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B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 20년 기간 중에 그럼 바뀌었으면 그때부터 새로이 20년이 돼야 돼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열람해 봐야지. 내가 지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그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해봐야죠.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7년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돼. 그래야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였죠.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경계복원 측량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중개업 찾아와가지고 이웃 간에 지금 경계관에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는데 그게 바뀌어요.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다 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세요.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일반인들을 여러분들이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면적이 안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하다가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뭐 이해시키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공부를 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인들 공부하고자 찾아오신 분들도 아니고 여차하면 나는 안 알아들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셔요. 여차하면 난 이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십니다. 이해시키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공인중개사분들도 모르시거든요. 이런 내용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이제 중개업이라는 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더 어려워져야 된다. 일단 여러분들까지는 이대로 하고 합격한 이후에는 더 어려워져야 된다. 이 부동산에 관한 전문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공인된 자격증은. 뭐 다른 건 무슨 관리사 전부 다 이거 공인 자격증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인 자격증은 우리 공인중개사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 뭔가 업을 하시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도 제가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느냐면 중개업을 하고자 최초에 그때 땄던 게 아니라 제가 뭔가 부동산 회사를 하는데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변호사 자격증 안에는 상당히 많은 자격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그 안에 변리사 자격도 있습니다. 왜 특허 이런 거 있죠. 변리사 자격도 그 변호사 자격 안에 포함이에요. 세무사 자격도 포함입니다.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 아주 막강한 자격증이죠. 근데 그 변호사분들이 중개업은 못해. 그래서 그분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변호사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왜 우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다른 것도 세무 업무나 이런 것들 다 하도록 하면서 왜 그 중개업 이건 왜 못하게 하느냐. 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다른 건 다 하게 하면서 이건 못하게 하니까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 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나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명판결이 나왔죠.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면, 야, 네가 그렇게 법률 전문가면 일요일날 잠깐 가서 시험 봐. 그때는 일요일날 시험 봤거든요. 일요일날 잠깐 가서 시험 봐. 그렇게 법률 전문가면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그걸 왜 못해?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이걸 인용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각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매스컴에 이제 막 언론에 막 나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변호사분이 시험에 한 4번인가 떨어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자격증이죠. 예. 그래서 이 자격증의 가치는요,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격증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시험이 저는 더 어려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경계보건 측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빨리 하고요. 쉽게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인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뭐냐면, 최초에 여러분,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그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었어요. 최초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그래서 도면을 가령 어떤 한 필지에 도면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셔야 돼요? 좀 궁금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가령 뭐 여기에 위치하는지, 도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그 건축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하느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건축물의 현황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게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서요, 요 두 가지만 앞에 거랑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앞에 있는 지적 측량, 이 앞에 나왔던 지적 측량은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는 것들입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가령 신규 등록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고, 등록 전환 측량 역시 측량 실시해서 정밀도가 높은 1200불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고요. 지적 확정 측량 다 마찬가지죠. 축적 변경 측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경계보건 측량은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 볼 뿐이고요. 지적 현황 측량은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에요. 도면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시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해까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앞에서 보신 지금 이 11번 지적 재수사 측량 전까지 전부 다 얘들은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나타내 볼 뿐이고요. 지적 현황 측량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측량이 끝나더라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받지 않습니다.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 측량이 끝나더라도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한지적공사 그 높은 분 직원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미 도면 작성됐고 그 도면 작성될 그 당시에 그 도면 가지고 측정한 면적이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측량은 이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면적 측정 새로 할 필요 없죠. 그 도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을 자꾸 듣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조금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외우면 끝이었거든요. 과거 시험은 시험이 쉬워서요. 그냥 외우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시험에서 이걸 외웠어요.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도 아시겠죠? 외우기까지 해주세요. 현경이는 게을러서 다른 건 다 하는데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을 검사도 받지 않고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외우기도 하시고요. 이해도 해주시자고요.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니까. 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칠판은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